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 4월 6일이죠. 네, 4월 6일 아침. 시계가 날짜가 왜 이렇게 표시가 될까요? 시계 날짜가 9일로 표시가 되네요. 오늘 6일인데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6시 32분 정도 되고요. 오늘도 조금 늦었네요. 기온은 좀 올랐는데요. 지금 영상 3도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쌀쌀한 그런 기운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제 야외 활동하려면 좀 옷을 이렇게 조금은 두툼하게 입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어제랑 체감 기온 자체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쌀쌀한 날씨 계속되고 있고요. 4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미세먼지는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초미세먼지가 한 보통 정도 되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걷기에 뭐 문제 없는 날씨고요.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좀 띄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발생했던 거. 거의 전 국민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낭동 사건 있었죠. 그때 그 발생했던 그 흉기 난동 그 사건, 그러니까 이게 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그 흉기 난동까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주목을 받은 건 경찰의 이제 부실 대응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참 이게 크게 이슈가 됐고, 참 어떻게 경찰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CCTV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작년에도 말이죠, CCTV를 뭐 공개를 하냐 안 하냐를 두고 뭐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거를 공개를 꺼리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막 공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게 더 이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였죠. 하여튼간에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각종 언론사에서 이제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참, 그러니까 의외로 그 CCTV 그날의 그 현장을 봤을 때는 뭔가 정적이에요, 분위기 자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 경찰들 그리고 피해자, 그러니까 범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범죄 현장 이런 거는 이제 드러나지가 않고, 거기 이제 계단층, 그 계단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이제 뭐 주차장 같은 공간으로 쓰겠죠. 그 공간 이렇게만 보여주고, 경찰들이 뭐 이야기하는 장면, 뭐 대기하는 장면,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일단은 하나 이제 분명해진 거는 그 당시에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현장을 피해서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 그 당시에 남편이죠. 그 남편은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비명소리라고 했는데요. 부인이 아마 공격을 당해서 비명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때 바로 그 해당 현장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요. 경찰은 가지를 않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여자 경찰 있잖아요. 여자 경찰이 그 사건 현장을 벗어나면서 그 피해자 남편하고 이제 그 계단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남편만 올라가고 또 뒤따라가던 그 남자 경찰도 다시 그 현장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밝혀진 그런 팩트들이 하나씩 이제 진실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점들이 또 있는 거죠. 그 당시 여자 경찰이 말이죠. 아마 언론 보도에서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CCTV 영상을 가만 보면 그 범인이 했던 행동을 재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현장에서 말이죠. 저는 참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마치 그걸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 행동을 똑똑히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경찰이 말이죠. 그 여자 경찰이 아마도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본인의 눈으로 명백하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 경찰한테 그렇게 범인이 했던 행동을 자신이 모션을 취해가면서 재현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하나의 이제 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자 남편이 그 범인을 제압을 했다고 하죠. 제압을 해서 그 범인을 결국은 체포해서 그 경찰이 그 범인을 이렇게 이제 잡아서 나가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피해자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현장에서 범인을 잡은 그 현장에서 말이죠, 대략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CCTV로 나왔을 때의 시간이 그거보다 더 많이 흘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중에 무언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추정되는 게, 경찰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뭔가 의논을 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됐는지는 그때를 기록해 놓은 뭐 영상이라든지 증거물들이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의혹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의문점으로 하나 떠오르는 게 경찰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바디캠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동하는 경찰들이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 경찰들 보면 워낙에 이제 육박전을 또 해야 되고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의 이제 몸에 착용하고 있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건 현장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에서 감찰을 했겠죠. 그 감찰 과정에서 바디캠 영상을 뭐 제출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자 경찰이 본인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그 바디캠 거기 뭐 용량이 다 차가지고 뭐 영상 녹화가 안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디캠을 제출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문스럽죠. 영상 촬영이 안 됐다. 그럼 그걸 왜 착용을 하고 있는가? 현장 출동을 하는데 말이죠. 그게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거든요. 그 범죄 현장 자체가 녹화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죄자를 이제 연행하면서 중간에 이제 있었던 일들 여기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 단서가 되는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소홀히 다룬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홀히 다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좀 통해서 어떻게 그 당시 현장이 이렇게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대응도 좀 부실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기가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참 일반 시민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경찰을 신뢰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일상생활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 분쟁으로까지 가는데요. 뭐 경찰이라든지 이제 정부 쪽에서 여기에 대한 잘못을 뭐 인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피해자 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인지는 뭐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법정 분쟁으로까지 간 이상 제대로 된 팩트가 이제 밝혀져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법리적인 판단이 좀 정확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참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일반 시민들이 참 안심하고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나라에 살면서 그런 치안 유지, 질서 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경찰이 어떤 식으로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응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런 게 씁쓸한 부분이 뭐냐면,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오고 지금도 뭐 발생할지도 모르고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유사한 일들이 결국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경찰의 부실 대응 뭐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요. 그때도 이제 개선을 한다, 뭔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처럼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 첫 번째 그 경찰관들의 대응이 부족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좀 참 씁쓸하죠. 안녕하세요. 선우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네. 200일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오늘 사실 날짜를 따져보니까 200하루네요. 200일은 어제고요. 제가 워낙에 그냥 막 달리듯이 걷기 때문에 별로 날짜를 제가 써두기는 하는데요, 제목에다가. 근데 저도 사실 별로 뭐 날짜가 얼마나 됐다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냥 200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네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4월 달이고 제가 작년에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주년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꾸준히 이렇게 걷는 모습, 그리고 이제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좀 제 눈에 확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 워낙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좀 막 이렇게 활개를 치잖아요. 근데 신종 보이스피싱 또 수법이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문자가 막 이렇게 이제 전송이 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저 사람 뭐 왜 저렇게 쑥맥이냐, 왜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본인한테 그런 일이 닥친다, 그거를 피해가기 어려울걸요. 제가 옛날에요,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예전에 학원에서 잠깐 이제 제가 강의를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수업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옆 교실에, 옆 강의실에 다른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강의가 이제 중간중간에만 이렇게 뭐 강의 이루어지고 또 한 시간 정도 하면은 중간에 한 10분 쉬고 이러잖아요. 아마도 그 10분 쉴 때 그 선생님이 가방을 그 교실에 놔둬놓고 잠깐 자리를 이동한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가 가방에서 카드를 빼갔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지갑 자체를 빼간 게 아니고 신용카드만. 그러면 사실 거기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내게 뭐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카드를 이렇게 도난 당한지도 모르면서 아마 그 선생님 수업을 또 하셨겠죠. 중간에 이제 급한 전화가 왔겠죠. 와가지고 무슨 금융회사인 것처럼, 카드 회사인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지금 시스템 뭐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이제 뭐 수정을 해야 되고 뭐 바로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되게 온화한 말투로 당황하셨어요 하면서, 예 고객님 지금 무슨 뭐 카드 회사입니다. 지금 고객님이 사용하고 계신 그 카드가 지금 오류가 발생해서 지금 금액이 좀 거기 해당 카드에서 지금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러면은 또 갑자기 다급해가지고 뭐 혹시 잠깐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 나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 카드에 대한 정보를 또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 당연히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내 카드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겠구나 생각을 하고 막 부랴부랴 막 뭐 조치를 취했겠죠. 그랬더니 그날 그날 말이죠, 카드에서 그 돈이 얼마죠? 한 70만원? 70만원, 80만원, 한 1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그 액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CCTV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그 학원에 CCTV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죠. CCTV가 있으면은 누가 가져갔는지 그게 확인이 될 텐데, 그래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됐고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감쪽 같거든요. 그게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1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10년도 더 된 일이고,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 전화가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오면 누가 걸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번호 빼고. 만약에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그럼 어머니라고 뜨잖아요. 폰 화면에 뜨는데, 이번에 이제 제보된 그 이제 뉴스 영상을 보면 어머니라고 뜨면서 엄마가 납치됐다는 거예요. 납치됐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폰 화면에 엄마라고 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진짜 완전히 이거는 위기일발. 순간적으로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질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납치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폰에 그런 엄마의 어머니 해가지고 그렇게 뜨면 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전화번호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해외에서 똑같은 번호를 이렇게 마련을 한 다음에 해외 전화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폰에서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폰에서 이거를 인식하는 게 전체 우리 그 11자리잖아요. 뭐 010 해가지고 쭉 이제 뜨는 그 번호가 있잖아요. 전체 자릿수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010 그 이후에 총 8자리 뭐뭐뭐의 뭐뭐뭐뭐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만약에 똑같은 번호를 확보해서 어머니랑 똑같은 그 번호를 확보해서 해외에서 전화를 한다면 그냥 어머니 뜬다는 거죠. 이게 참 범죄에 악용되기 손쉬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특히 저도 사실 뭐 약간 뭐 갤럭시 계열 이제 폰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렇진 않은데, 그게 무슨 또 차이가 있냐면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누가 보냈는지 어머니가 보냈으면 어머니라고 문구가 뜨면서 그 전화번호도 같이 뜨는데 애플 계열의 폰들은 또 그게 안 뜬다면서요. 제가 애플을 또 사용하지 않아서 확인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문구만 뜬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누가 전화를 했는지. 그러니까 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특히 애플폰, 아이폰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거, 조금 환경 설정 이런 걸로 좀 그거를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설정해서 쓸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번호라도 뜨면은 조금 그래도 확인이 되니까 뭐야, 어머니인데 엄마가 왜 해외에서 전화했지? 무슨 001 이런 게 왜 뜨지? 라고 잠깐의 의심을 해볼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엄마, 어머니, 아버지 떠버리면은 그거 진짜 납치한 걸로 생각할 거예요. 저만해도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왔다, 내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다. 지금은 내가 뉴스로 봐서 그 사실을 알지만 만약에 그냥 전화가 그런 식으로 걸려왔다면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수법이 심합니다, 진짜. 제가 진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보이스피싱, 이런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하는 범죄들 있잖아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틈을 노린 그 조그만한 빈 공간들을 노리는 그런 범죄들, 그런 궁리를 할 생각에 그런 걸 할 시간에 말이죠,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좀 더 사람들을 위한 일을 좀 해줬으면,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많은 범죄들이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틈을 공략하는, 허점을 공략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막 규제가 이제 또 강화가 되고 막 이런저런 걸 다 제재를 하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전혀 범죄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그런 좀 강한 규제 속에서 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진짜 좀 좋은 머리를 맞아요, 좀 좋은 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조금 또 늦게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올 거를 다짐을 하면서
수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렇게 또 찾아오겠습니다. 바이.